15초 정입니다. 준비되셨죠? 5 준비되셨습니까? 얼른 3, 찾아보고. 2, 1. 네, 안녕하십니까. 당원 동지 여러분, 전 세계 또 해외 내외에 산재해 있는 우리 당원 동지들에게 기호 1번 최고위원 후보 조시철 2차 정견 발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1차 때에는 홍보에 관련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인재 발굴 훈련 영입 배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 이제 24일 날 7시에 3차 때는 정당 자금, 정치 자금 확보에 대한 정견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화당의 인재 발굴, 인재 양육과 훈련, 그리고 배출에 대해서, 영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들이 인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많은 우리 동지들이 도와주고 있고, 또 우리 당원 동지들이 정말 사회 각 분야에 엘리트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역사를 연구하기 때문에 특별히 일본 쪽에 일본어와 관계된 것을 도와주는 분이 도쿄의 6대 명문 중에 하나인 경영대학 게이오 대학의 의학부를 나온 신경외과 의사십니다. 그분이 저를 도와서 일본어 관련을 도와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자, 특별히 이제 비석이라든지 오래된 거 이거 해석하려면 굉장히 어려운데 한자를 도와주는 또 동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지가 제가 이번에 최고위원 출마를 통해서 그 동지의 후배를 통해서 유명한 서예가의 이 천명이라고 하는 희호를 저에게 써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천명은 제가 공카를 통해서 여러분 많이 소개를 드렸습니다. 천명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 공화당의 사명입니다. 천명이라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여러분 드라마 고지몽 대조영 보셨죠? 멸망당한 고조선의 유민들을 데리고 고지몽이가 고구려를 세웠고, 그 고구려가 또 멸망하겠습니다. 그때 그 고구려 유민을 데리고 대조영이가 해동성국 발해를 건국했습니다. 오늘 제가 좀 일찍 와서 우리 시도당 위원장들이 지지 후보 선언하는 장면을 봤는데, 우리 이한호 부산위원장님이 2016년 그 눈보라에서 그 눈을 맞아가면서 차가운 아스팔트에서의 투쟁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조지 워싱턴의 벨리포지 전투입니다. 이 대영 제국의 정국은 영국군과 싸우는 조지 워싱턴, 그야말로 시민군 아닙니까? 그 시민군을 데리고 전쟁하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배고프고 죽고 해서 포기하려고 할 때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것이 지금 미국의 성지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이기고 오늘날 미국이 탄생했고, 그러한 일, 즉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일, 이런 것을 천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교사 출신의 어떤 분이 또 저에게 또 책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이게 바로 Art of War, 전쟁의 기술이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 이제 저보고 이런 것을 좀 같이 공부해서 전략이 도움이 됐으면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1장이 뭔지 아십니까? 1장이 바로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적을 분명하게 선정하라. 그리고 적과 아군, 동지와 적을 선명하게 구분하라.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이 동지를 가장한 적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책의 서문에 나오더라고요. 나는 우리 당원 동지들이 정말로 훌륭한 인재들이고 사회각 분야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기회가 주어지면 많은 분들이 당을 위해서 일할 수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또 박유규 최고위원도 원자력 분야의 전문가로 그동안 저도 관심 있어서 많은 대화와 소통을 했는데, 임명직 최고위원으로 봉사하시면서 또 당을 위해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홍보와도 관련이 있는데, 저는 바라기는 앞으로 적어도 우리 공화당의 당직을 맡으려면 반드시 토크쇼를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원들 앞에서 토크쇼를 통해서
질의응답을 받으면서 인격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실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검증이 돼가지고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외부의 인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실 수없이 들어갔다 나간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당원 동지들의 마음을 우리는 정말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하나 오면은 크게 그냥 반가워가지고 했는데 결국에 가슴을 아프게 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외부 인사 영입에도 반드시 이러한 검증 과정을 거쳐가지고 영입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지난 6년 동안 당의 비밀 명령을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인재 영입 작업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당대표도 그런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국 어디서 걸리냐면요. 용기가 없다는 거예요. 용기가 없다는 겁니다. 저도 역시 많은 분들을 만나지만 결국 용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튼튼하게 결집해서 이제 커지면 얼마든지 인재들은 모을 수 있다는 거고 우리 당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러한 인재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 위에서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아주 좋은 분을 영입해가지고 우리 전 대표님하고 해서 거의 좋은 그 절차가 끝났는데 글쎄 그것을 자기의 공적을 세우려고 새벽에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서는 그게 무효가 된 겁니다. 원래는 차근차근 다 하기로 이렇게 다 했는데 자기가 영입했다고 하는 그 공로를 세우려고 새벽에 발표하는 바람에 TV조선에서 놀래가지고 바로 그 대상자에게 전화를 하고 하는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가지고 무산이 되게 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바뀔 수가 없고요. 또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대구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박산도 지역구에 그 유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때 기회였습니다. 그때도 이제 영입 작업이 거의 다 끝났는데 결국에는 본인이 용기를 못 내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도저히 용기가 안 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앞으로 그래도 숨어있는 의지자들이 많이 있고 때가 되면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무엇보다도 정말 이 탄핵 내란 사태는 내란입니다. 내란. 그래서 이 시국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시도당 위원장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랑 마음이 똑같아요.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법 탄핵은 평화 시스템,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가장한 내란입니다. 언론의 자유를 이용해서 거짓 선동했죠. 또 사법적 절차를 통해서 했죠. 행정부 또 모든 것이 법치를 가장한, 법치를 이용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힘든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가 전쟁이라고 하는 우리는 신박한 전국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5년 동안도 그 어떤 고난도 참으면서 했었고 저 역시도 제가 굉장히 그 성품적으로 낙천적입니다. 초긍정적입니다. 그런데 탄핵 사태를 보면서 정말 절망했습니다. 그때 민영환 대감이 이래서 자살했구나라는 걸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기 나라가 그렇게 멸망당한 것을 직접 목도하는 걸 보고 소망이 없으니까 민영환 대감이 자기라는 걸 보고 제가 사실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와 이 시스템이 무너지는구나. 그랬을 때에 정말 하늘에 향해서 하나님, 국부 이승만 박사, 박정희 대통령 각하, 박근혜 대통령 뒤를 이을 우리의 지도자 정말 이것이 끝입니까? 그랬을 때에 한 지도자가 우리 동지들과 함께 나타났고 그래서 우리도 그때부터 5.19 대선, 계룡산 동맹, 또 창당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연설할 때마다 자주 말씀을 드리죠. 역사란 진정한 영웅을 알아보는 작은 영웅들에 의해서 쓰여진다. 당원동지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웅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영웅이십니다. 진정한 영웅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함께 나갈 때에 반드시 이 평화시대에 이루어진 법치를 가장한 이 내란 사태 우리가 반드시 진압하고 승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더욱더 우리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일치 단결해서 든든한 그릇을 만들어내고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피하 식별 기간 중입니다. 감옥에 있고 병원에 있을 때는 제대로 정부를 통해서 피하를 식별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분이 자유롭게 나와서 피하를 식별하는 과정에 있고 때가 되면 우리와 함께해서 이 정의와 진실 그리고 무너져가는 법치주의 반드시 회복하고 자유통일까지 갈 수 있는 놀라운 최후의 승리를 우리가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